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 시행에 들어가면 철거 공사 기간 동안은 어디엔가 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받아 전세로 살다가 완공이 되면 아파트로 입주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을 하면 이주 공사 기간 동안 최소 4, 5년, 길게는 6, 7년 동안 편안하게 내 집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특례 중에 특례입니다. 웬만하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 10가지입니다. 단순한 듯 하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게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 사례 10가지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주택가 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제156조의 2 제3항이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제4항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 그리고 제5항이 오늘 강의하는 재개발 재건축지구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관련 기재부의 유권 해석 사례 10가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체주택 비과세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대체주택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살고 있는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 그리고 이주하면서 새로 취득하는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5항 종전주택의 요건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볼 사례에 들어가 보면 2주택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전 이주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취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을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완성은 사용 승인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즉 중간에 나갔다 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즉 대체주택은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처분도 가능합니다. 완공 전 2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처분입니다. 대출 상환 문제도 있고 하기에 보통은 대체주택을 팔고서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게 무난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입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 지구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의 요건은 제156조의 2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 원문입니다. 내용은 단순한 듯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재개발 재건축만 언급을 하는데 정확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간혹 댓글로 문의하는데 주택법 규정을 받는 리모델링 사업은 대체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 사례 10가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 한 채를 보유가 있는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생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2년 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은 새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2년 또는 완성된 후 2년 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체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1주택이 아닌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 두 채가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될까요?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구입해서 종전주택과 신규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의 대체주택 적용 문제입니다. 질의해신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종전에 A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생 인가가 떨어진 재건축 지구의 B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 A를 먼저 양도를 하고 그리고 대체주택 C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주택이 가능한지 하는 질의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입니다. 요지 부분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크랩에서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당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고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 원칙은 1주택자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적용을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댓글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승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적용이 될까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A 입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B 대체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기재부의 답변입니다. 좀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입니다. 즉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 상태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승계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1+1 입주권의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1+1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1주택자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2입주권, 즉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세나 대출 부분에서 다주택자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좀 복잡은 한데 처음엔 입주권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처분 변경이 있어 1+1 입주권으로 변경해 받았습니다. 1+1 입주권을 처음부터 받았건 대체주택 취득 이후에 변경 신청해 받았건 대체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1+1 입주권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도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입주권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 입주권, 이 입주권 즉 2주택자로 대체주택 비과세는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상가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대상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지구 1주택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특법에 의한 특례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상속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6번, 7번, 8번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특법에 따른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즉 거주주택은 재개발지구 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될까요? A 재건축지구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 B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C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2주택 상태라 대체주택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C 오피스텔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포함입니다. 즉 임대등록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특법상 감면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지구 1주택과 조특법상 감면주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을 적용받는 감면주택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지구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재건축주택과 감면주택의 2주택입니다.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 후에 대체주택 C를 취득을 했습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 당시에 조특법 제99조 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감면주택 특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속주택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주택 한 채가 있는 가운데 상속주택을 취득을 해서 재개발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입니다.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재건축지구 주택 A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으로 분양권 B를 취득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C를 취득을 했습니다. 재건축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 그리고 대체주택입니다. 상속주택과 재건축지구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등록된 지리해신입니다. 재건축지구 A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B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좀 복잡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재건축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입니다. 앞서와 같이 상속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지구 주택이 각각 한 채씩 있는 경우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의 일반주택과 임대등록주택, 조특법 특례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을 각각 한 개씩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 특례로 보아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 9번째, 대체주택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댓글로 자주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대체주택으로 일반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해서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하다 처분을 하게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재개발주택 A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2004년 11월입니다. 그리고 B 분양권을 사업시행 인가 전에 2002년 10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잔금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2005년 7월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입니다. 즉 입주잔금일이 대체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입주잔금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했다면 대체주택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취득 분양권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에 분양권 취득 자체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 유권 해석은 2009년도에 등록된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후에 변동이 없는지 최근에 홈택스에 등록된 상담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 5월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유권 해석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여전히 분양권도 대체주택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의 입주잔금일, 즉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라면 분양권도 대체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기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대체주택을 2개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재개발지구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처분을 하고 다시 대체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1번 대체주택, 2번 대체주택 모두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1, 2번 모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2채를 취득했기에 적용 자체가 안 될까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권 해석 사례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2개를 취득한 경우는 나중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체주택을 2개를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셔서 찾아보니 유권 해석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듯 하지만 이렇게 사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 개념을 꼭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사례가 많다는 것은 대체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웬만하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